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제도숙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찌무라 간조의 회신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1861년에 태어나서 1930년 70세의 나이로 별세를 했는데요. 그는 일본의 한 하급 사무라이 가정에서 태어난 일본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를 일컬어 하나님 사랑과 민족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낸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교회. 세례를 받고 나니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들떠 있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느끼려 했고 보이려고 애썼다. 한 달도 채 안 되어 우리는 풋내기라는 굴욕적인 이름에서 벗어날 것이고 우리보다 젊은 형제들을 아랫사람으로 두게 될 것이다. 이제 어린애 같은 행동은 자제하고 좀 더 어른스러워져야 할 때였다. 기독교인이자 2학년인 우리들은 이제 이교도이자 신입인 학생들에게 행동과 학업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교주의와 풋내기 시절을 합당한 작별 인사 없이 그냥 떠나 보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 학기 말에 회심한 신입생들은 함께 모였고 이제 우리가 뒤로 하고 떠나려는 이교주의와 풋내기 시절을 위한 축제를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벌였다. 에드윈은 농장에 가서 큼지막한 호박 하나를 구해오는 임무를 맡았고 다량의 무와 양배추 그리고 토마토도 가져오기로 했다. 우리의 식물학자 프란시스는 내게 민들레 잎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알려주면서 깡통 가득히 그 맛있는 식물을 채워가지고 오라고 했다. 기술 좋은 화학자요 조리학의 이론과 실천에 있어 으뜸갖는 프레드릭은 알칼리와 소금 그리고 설탕을 준비해 놓았다. 휴는 자신의 능숙한 수학과 물리학 실력으로 우리에게 화력 좋은 불을 붙여주는데 한몫했다. 문학도 포론 이런 일에는 항상 게을렀는데 먹는 일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준비되자 먹으라는 신호가 주어졌고 우리는 30분 만에 그 음식을 다 해치웠다. 그때 이후로 우리는 배를 채우는 것보다는 영혼을 살찌우는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자 노력했다. 우리의 개인 방에 세워진 작은 교회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특징들을 먼저 좀 소개해야겠다. 휴는 우리 중 가장 나이가 많았다. 그는 수학자이자 기술자였다. 항상 실제적이었고 현금을 염두에 두었지만 목적은 물론 기독교적이었다. 기독교가 공명정대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한 기독교의 이치를 그렇게 따지고 들지는 않았다. 비열하고 위선적인 것은 무조건 경멸한 반면 꾀가 많았는데 불행하게도 그 꾀는 교회에서도 불쑥불쑥 튀어나와 사람들에게 아픈 상처를 주곤 했다. 그러나 휴는 항상 교회의 든든한 재정적 후원자였으며 매번 회계를 맡았고 몇 년 뒤 우리의 새 교회 건물에 견적을 내고 비용을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산출해냈다. 그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은 에드윈이었다. 그는 마음이 넓었고 모든 일에 앞장섰다. 동정심이 필요한 곳에서는 언제든지 눈물을 흘릴 준비가 되어 있었고 어떠한 일이 맡겨지든지 준비위원으로 열심히 뛰어다녔다. 크리스마스 헌신 예배 때면 식사하는 일조차도 있고 강당을 꾸미는 일에 열중했다. 이런 성품으로 볼 때 그가 신학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깊이 파고드는 것은 분명히 의외이다. 버틀러의 유추법이나 리든의 뱀튼 강의록에 나오는 최고의 신학적 논쟁보다는 주간 기독교 사파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에드윈은 더 감명을 받고 자신의 풍부한 눈물도 더 많이 흘렸다. 프란시스는 우리들 중에서 가장 성격이 원만했는데 누구에게도 악의가 없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웠다.
프란시스는 천성적으로 착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지 라고 우리는 종종 말하곤 했다. 프란시스의 존재는 평화 그 자체였고 우리 개척교회가 구성원들 사이에 개인적인 원한 혹은 신학자의 증오 때문에 해체될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평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었다. 프란시스는 국내 최고의 식물학자가 되었고 평신도로서 그의 섬김은 동포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언제나 값지게 사용되었다. 프레드릭은 휴처럼 실용적인 사람이었지만 그 나이 또래에서는 보기 드물게 영리했고 통찰력이 있었다. 그가 가장 좋아한 과목은 화학이었고 후에 국내에서 매우 탁월한 과학기술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 프레드릭의 학문적인 성취는 상당한 것이었다. 독일어와 불어를 독학으로 완전히 터득했고 실러와 밀턴 그리고 섹스피어를 원서로 즐길 정도였다. 그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가르침 몇 가지를 의심하기는 했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전부 다 파고들어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깨달았다. 프레드릭은 순전하고 흠없는 삶을 바라보며 밀고 나갔고 적어도 인간의 판단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본다. 때로는 그의 지나치게 실용적인 상식이 교회 구성원들의 철모르는 분위기와 상충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프레드릭은 참고 또 참았으며 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 모임에 빠진 적이 거의 없었다. 폴은 학자였다. 그는 신경통을 종종 앓았으며 시력은 근시였다. 폴은 모든 것을 의심했고 끊임없이 새로운 의심을 만들어냈으며 무엇이든 자신이 받아들이기 전에 반드시 시험해보고 증명해야만 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차라리 성을 도마라고 하는 게 더 잘 어울렸을 듯하다. 안경을 쓰고 학자인 척 했지만 폴은 정직한 소년이었고 주일 아침에 섭리와 애정의 문제를 놓고 음울하고도 복잡한 의심을 토로해 한순간 교회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고도 오후에는 동료들과 함께 벚꽃나무 아래 야외 연애를 벌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 찰스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날카로운 상식에 있어서는 프레드릭 다음이었지만 기독교에 대한 지적인 태도 면에서는 오히려 폴과 비슷했다. 그는 열심 있는 많은 청년들처럼 자신의 지성으로 하나님과 우주를 이해하려 했고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데 실패하자 찰스는 선한 행실을 곧 복음으로 이해하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면의 기독교로 옮겨갔다. 그는 후에 학식 있는 기술자가 되었으며 교회 안이나 밖을 가리지 않고 선한 일을 심사숙고할 때면 언제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곤 했다. 존 오서는 굳이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를 이 책의 주제로 놓고 연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 이 작은 교회를 구성하는 7명이다. 첫 2년 동안 함께 한 S라는 학생도 있었는데 우리는 그에게 카우라는 별명을 주어주었다. 뭉툭하면서도 예리하게 생긴 모습이 마치 카우라는 원숭이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카우는 우리보다 1년 먼저 세례를 받았고 우리 7명보다도 기독교에 대한 경험이 풍부했다. 3학년들은 자신들만의 종교 모임을 만들었고 우리 2학년 기독교인들도 모임이 따로 있었지만 주일 저녁에는 함께 모여 성경 공부를 했다. 그러나 2학년들이 3학년들보다 모임에 더 열성적이라는 것은 거의 다 알려진 사실이라서 3학년 중에서도 열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모임을 탐내곤 했다. 주일 예배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이 작은 교회는 전적으로 민주적이어서 모든 사람들의 교회 직분이 동일했다. 우리는 이것이 철저하게 성경적이며
사도적인 관점이라고 보았다. 모임의 지도자 역할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맡았는데 그날의 지도자는 우리에게 그날 하루 동안의 목사요, 신부요, 선생이요, 심지어는 종이었다. 지도자는 정해진 시간에 우리를 한 곳에 모을 책임이 있었고 그의 방은 교회가 되었으며 모두가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해야 했다. 그날의 지도자만이 등받이 없는 작은 의자에 앉을 수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완전히 동양적인 방식으로 담요가 깔린 바닥에 앉았다. 가운데가 불룩한 밀가루통은 우리가 기계공 휴가 적당히 손을 본 떡에 강단으로 변했고 우리는 그 위에 파란 담요를 덮었다. 이렇게 위엄을 갖춘 목사는 기도로 예배를 시작했고 성경을 읽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잠깐 한 후에 그의 양떼를 한 마리씩 불러서 돌아가며 그들의 이야기를 하도록 했다. 세례를 받고 얼마 후 폴은 우리 모임에서 먹을 것을 미끼로 제공하자는 제안을 했고 우리는 동의했다. 이때부터 그날의 목사는 돈을 거두어서 달콤한 먹을거리를 준비하는 것이 주일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되었다. 프레드릭은 미끼의 질을, 휴와 찰스는 양을 중요시했다. 결국 우리는 그날의 목사에게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물과 차를 포함한 그날의 양식이 준비된 후 예배를 시작했다. 목사가 말을 마치면 봉사자가 공평히 나누어 준 과자를 자유롭게 먹으면서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각자가 자기 나름의 독특한 이야기들을 했다. 휴는 넬슨의 무신앙에 대하여를 평소 즐겨 읽었고 좋아했다. 그는 신실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든 증오했고 무신앙 또한 그의 비난의 대상이었다. 에드윈은 수지와 찰리가 아름다운 눈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을 보았는지, 힘없는 작은 새들에게 자비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부드러운 먹이를 마련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프레드릭이 이야기는 대개가 짤막했다. 주로 하나님의 유언과 하나님께 마땅히 보여야 할 경애와 존경에 대한 이야기였다. 찰스는 자신이 특별히 영국에서 주문한 리돈의 뱀튼 강의록에서 한 페이지 정도를 읽곤 했는데 본인은 그 내용의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했고 듣는 우리는 그만큼도 이해하지 못했다. 폴의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논쟁적이었고 항상 학문적이며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 프란시스는 늘 우리에게 실질적이고 생각이 깊은 무엇인가를 심어주었다. 조너선은 두려움이건 즐거움이건 그 순간 자기 자신을 사로잡는 감정을 사람들 앞에 쏟아놓곤 했다. 카오는 마을 설교에서 한 장 택해서 읽어주었고 우리는 늘 즐겁게 들었으나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하는 때가 많았다. 사탕과자는 주로 이야기가 끝나기 훨씬 전에 바닥이 났고 그 나머지 시간 동안은 설탕도 우유도 타지 않은 차를 간혹 한 모금씩 마시는 것으로 대신했다. 12시 30분에 울리는 점심 식사 정은 모임의 마침을 알리는 신호였다. 사도들의 축도가 끝나고 나면 4시간여 동안 딱딱한 바닥에 앉아있던 우리는 서둘러서 식당으로 향했다. 예배에 사용할 수 있는 모국어로 된 종교 서적이 전혀 없었기에 우리는 주로 영국 혹은 미국의 출판물들을 사용했다. 몇몇 기독교인 친구들의 노력으로 미국 소책자 협회에서 출판된 80여 권의 서적을 확보했고 여러 권이 함께 묶인 주간 기독교 사파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즐거움을 제공해 주었다. 런던 소책자 협회와 기독교 지성 촉진위원회에서 보내준 책도 100여 권 정도 있었다. 후일에는 보스턴의 유니테리언 협회에서도 여러 권의 책을 기증해 주는 친절을 베풀었다. 우리는 그 책들도 읽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은 필라델피아의 고 엘버트 반즈 목사가 쓴 유명한 주석들이었다. 그 책에는 깊은 영성이 스며들어 있었고 단순하지만 명쾌한 문체와
그 안에 담긴 총교도주의는 이교도의 땅에서 회심한 젊은이들에게 건강한 긴장감을 주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특별히 유용하고 매혹적인 주석이었다. 내가 전문학교 과정을 마칠 때쯤에는 신약에 대한 그의 주석을 전부 다 읽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이 훌륭한 목사가 남긴 신학적인 각인은 단 한 번도 내 내리에서 지워진 적이 없었다. 좋은 책을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의 주간 기도 모임은 수요일 저녁 9시 30분에 열렸다. 이때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기도에만 열중했다. 모임은 1시간 정도 걸렸는데 딱딱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나중에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있을 경우 무릎 관절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리학 교수를 통해 알게 되었다. 상급생들과 함께 모이는 주일 저녁의 연합 성경 모임에는 비교적 적은 수가 참여했다. 그 모임에서는 선교사 중 O와 장자, S 그리고 악어, W가 기독교 변호와 입증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무게 있는 논쟁을 벌였다. 이 모임이 끝나는 것을 우리는 반가워했고 주중에서 가장 즐거운 이 날을 마치기 전에 우리끼리의 사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했다. 이쯤에서 내 일기장을 좀 더 공개해야겠다. 1878년 6월 19일 6 형제들과 함께 극장에 갔다. 세례를 받은 지 3주가 채 되지 않아서였다. 7월 5일 성적이 우수해서 17달러 50센트를 상금으로 받았다. 오후에는 학급 전체가 극장에 갔다. 우리는 일찌감치 기독교와 극장 다니는 것을 분리시켰다. 그날은 내가 세례를 받은 이후 두 번째로 극장을 찾은 날이었고 사실은 그다지 깨끗한 양심으로 간 것은 아니었다. 내 인생에서 어떤 종류의 극장이건 극장 문턱을 넘은 것은 이때가 마지막이었다. 그러나 나는 기독교인들이 자기 영혼의 잘됨에 해를 끼치지 않고도 극장에 갈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극장에 간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그렇다. 극장에 다니는 것은 간음처럼 죄는 아니다. 하지만 끝내주는 즐거움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면 극장을 멀리한다고 해서 내 육체나 정신에 해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9월 29일 일요일 6 형제들과 숲속에서 오후를 보냈다. 야생 포도와 열매들을 따먹고 기도를 하고 노래도 불렀다. 매우 즐거운 날이었다. 원시적인 숲속에서 창조주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한껏 고양시켰던 잊지 못할 날 중 하나였다. 10월 20일 일요일 7 형제들과 돌 언덕을 올랐다. 여느 때처럼 기도하고 노래를 했다. 돌아오는 길에 따먹은 야생 열매로 활력을 얻었다.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즐거운 하루였다. 방에서는 노래를 금했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반항할 용기도 없었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 노래를 부르는 데다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목소리와 배워보지 못한 곡조에는 음악적 멜로디라는 것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폴은 터플레이디의 곡으로 어떤 찬송가든 부를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슬프게도 그것이 그가 알고 있는 유일한 곡인 것을. 그러나 언덕과 산들은 우리의 노래를 참아주었고 한 가지 뛰어난 음악적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바로 느낄 줄 아는 마음이다. 12월 1일 HC를 통해 감리교 감독교회에 입회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선교사 H 목사가 시내로 돌아왔다. 우리는 그의 교단이나 다른 교단을 꼼꼼히 검토하지도 찬반을 묻지도 않은 채 무작정 그의 교회에 입회했다. H 목사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였고 그가 좋은 사람이라면 그의 교회도 당연히 좋을 것이라고 믿었다.
12월 8일 일요일 저녁에 7 형제들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장 내밀한 자기의 생각들을 서로 고백했고 우리 마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개혁을 도모했다. 기독교를 받아들인 일에 가장 유쾌한 날이다. 자정이 지나고도 우리의 대화와 기도는 그칠 줄 몰랐다. 그날은 자리에 눕자마자 날이 밝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가시투성이 조너선, 울퉁불퉁 휴, 그리고 스크루지, 프레드릭은 둥구리 프란시스만큼이나 완만해졌다. 회의론자 폴도 이러한 기독교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날 밤에는 모두가 천사 같아 보였다. 아, 이러한 밤이 좀 더 많이 있기를. 하늘에서 천사들의 합창이 들리고 베들레헴의 별이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께로 인도하던 날이 이날보다 더 아름다웠을까.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우리의 구세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했다. 우리 기쁨에는 끝이 없었다. 우리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다. 3학년은 이날을 기념하는 우리의 잔치를 은근히 조롱했다. 그러나 이듬해에는 우리를 따라했고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인정했다. 12월 29일 일요일 밤에 모여 기름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해의 마지막 안식일이었고 두 학년의 기독교인들은 저물어가는 한 해의 모든 잘못과 부족한 점 그리고 오는 해의 모든 희망과 가능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했다. 그날 저녁 우리의 기도는 보기 드물게 열렬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어디선가 아이 교수가 돌아왔는데 평지씨 기름으로도 등유만큼이나 밝은 빛을 만들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다닌다는 소리가 들렸다. 그 내막은 이러했다. 정부는 몇 주 전에 수입품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법령을 통과시켰고 펜실베니아의 언덕과 뉴욕에서 전부 수입되는 등유는 우리 땅에서 나는 평지씨 기름으로 바꾸어야만 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미국 램프는 전부 압수되었고 식물성 기름을 태우는 새로운 램프가 보급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불빛은 미국산 광물 기름이 내는 빛에 비해 형편없이 어두웠고 이러한 현실은 우리가 공부를 게을리하는 데에 좋은 핑곗거리가 되었다. 아이씨는 수학 교수였는데 우리는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 주일 저녁 교수님은 알코올에 흠뻑 절여 있었고 몸짓이나 목소리도 완전히 마비 상태였다. 새로운 램프에 대한 한 학생의 불평에 교수님은 좀 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다며 당신의 말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자 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평소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줄 좋은 기회였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가 이 기회에 힘을 합쳤다. 3학년 학생 중 반이교도 형제들 몇 명이 성경을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단숨에 이 흥분의 장으로 달려왔다. 우리가 원한 것은 교수님의 과학적 증명이 아니다. 우리는 교수님을 밖으로 끌어내어 눈 위에 굴리고 눈덩이를 던지며 온갖 비신사적인 이름을 불러댔다. 종교적으로 가장 고양되어 있었던 찰스는 이런 기독교인답지 않은 행동은 그만두라고 애원했지만 허사였다. 알코올의 자극에 제정신이 아닌 교수님이 딱하게도 눈으로 완전히 뒤범벅이 되고 나서야 학생들은 신성한 모임으로 돌아왔고 그날 저녁 우리가 겪은 흥분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었다. 회개의 기도도 거의 하지 않은 채 모임은 기한도 없이 이듬해로 연기되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이 모임에 더 이상 임재하시지 않는다고 느꼈고 설사 임재하셨다 하더라도 불쌍한 교수님을 눈동이로 공격하기 위해 몇 사람이 뛰쳐나가는 그 순간에 떠나셨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의 실천적 기독교가 이론적 기독교에 얼마나 많이 처지는지 그날 저녁 우리는 마음속 깊이 깨달았다. 1879년 3월 9일
기도 모임을 인도하는 방법에 변화가 생겼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꿇어앉아 있어서 활망염에 걸릴까 두려워졌다. 우리 모두는 기도를 짧게 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한 모임에서는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기로 했다. 예배는 20분 정도 단축되었고 우리는 크게 안도했다. 기도 모임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 이때쯤인 것 같은데 일기장에서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다. 그날은 수요일이었고 학교 농장에서 3시간가량 노동을 하고 난 후라 무척 피곤했다. 배를 한껏 채우고 늘 그렇듯 지겨운 수업을 마치고 나니 우리는 높으신 권세와의 영적인 교제를 할 기분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준수해야 할 규칙이기에 평상시처럼 종이 울리자 그날 저녁 우리의 목사 프레드릭은 기도하기 위해 자기 양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머리를 강단 위에 얹은 팔 사이에 파묻은 채 밀가루 통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짧은 기도로 모임을 시작했다. 모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면서 한 명씩 뒤를 이어서 기도했다. 마지막 사람이 기도를 하자 우리는 기뻤고 끝으로 아멘을 하고 난 후 목사가 바로 해산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드디어 한 목소리로 마지막 아멘을 외쳤는데도 우리의 목사는 조용하기만 했다. 사도의 축도는 들리지 않았고 목사 외에는 다른 누구도 모임을 폐해할 권리는 없었다. 약 5분 정도 완벽한 침묵이 흘렀다. 참으로 긴 시간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무릎을 꿇고 있을 수가 없었다. 결국 목사님 옆에 앉아있던 조노슨이 프레드릭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를 보기 위해 고개를 들었다. 이럴 수가. 우리의 목사는 밀가루통 위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축도가 나오지 않을 수밖에. 목사의 거룩한 말을 기다리려면 밤새도록 앉아 있어야 할 판이었다. 조노슨은 이런 사태를 특별한 경우라고 판단하고 우리의 세계회의의 동의 없이도 규칙을 잠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엄숙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 형제 프레드릭이 잠이 들었으니 내가 목사의 직무를 이행하는 것은 하나님은 용납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멘. 모두가 아멘 하고 피곤한 머리를 들었을 때에도 프레드릭은 나무 토막처럼 꼼짝하지 않고 통 위에 엎드려 있었다. 찰스가 흔들자 그제서야 그는 일어났다. 축도로 모임을 해산하려고 했지만 그는 꿈나라에서도 자신의 의무를 잊어버리지 않았다. 축도는 이미 했고 우리는 헤어질 채비를 하고 있었다. 프레드릭이 강단에서 잠이 든 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우리 모두는 그날 밤 매우 졸렸기 때문에 그를 용서할 수 있었다. 심지어 거룩한 사도들도 주님이 기도하실 때 잠을 잤는데 하물며 힘겨운 노동 후에 양껏 식사를 한 우리 젊은 기독교인들이랴.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